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 1회차에서 향후 영원히 변치 않을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실수요자가 꾸준한 지역에서 현재 시세로 싸게 사서 즉시 현재 시세로 팔 수 있는 물건에 투자를 하면 지금 현재나 앞으로도 경기 변동이나 정부 정책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본인이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앞의 내용을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일단 이번 회차를 들어보시고 아래에 링크로 연결해 놓았으니 필요한 내용들은 시간 날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 팔아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사느냐에 대한 방법으로 금매 물건이나 경매 물건을 잡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선 2회차에서 금매 물건 잡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경매 왕초보라도 3초 안에 권리 분석을 쉽게 끝내는 초핵심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하면 누구나 쉽게 경매사건 권리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법원 경매 또는 부동산 경매하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서도 권리 분석이 복잡하고 공부할 분량이 많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의 서점에 가면 권리 분석에 대한 책이 즐비하고 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사설학원 또는 부동산 카페나 스터디 그룹 등 가까운 곳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경매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매가 대중화된 지금 제 주변에도 학원 등에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실전 투자반 그리고 특수물건 분석반 등 모든 과정을 거치고도 여전히 법원 경매는 어렵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 요인 때문에 경매는 누구나 하기 힘들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경매는 근저당권 하나만 알고도 누구나 쉽게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경매를 할 수 있는 초핵심 요령이지요. 근저당권이라는 용어의 뜻을 모르고도 근저당권이라는 네 글자 이 정도만 알고 권리 분석을 해도 특히 아파트, 빌라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사건을 지금부터 즉시 여러분들 스스로가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완전 꿀팁입니다. 어떻게 하면 근저당권 하나만 알고도 경매를 할 수 있냐? 근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의 으뜸이기 때문입니다. 권리 분석을 할 때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매 사건에서 등기부상, 지금은 등기상 전부증명서라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등기부라고 하겠습니다. 등기부상에는 각종 채권자가 있죠. 그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기입등기, 전세권 이렇게 몇 가지가 있지요. 경매에서는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시간이 늦은 권리들은 일단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수물건이라고 하는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등 예외적 인수권리를 빼고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가지 말소 기준 권리 가운데 등기부상 1순위로 올라온 권리가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거의 다죠. 전체 경매 사건의 약 98%를 차지합니다. 몇 년 전 유명한 경매 정보 업체에서 통계를 발표한 수치입니다. 대부분 아파트, 빌라, 상가, 빌딩, 공장, 창고 등 건물이 있는 경우는 거의가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은행에서는 거의 대부분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이죠. 아파트는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지금 당장 경매 물건들을 확인해 보시지요. 이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아무리 경매 왕초보라도 근저당권 네 글자만 알고도 3초 안에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초핵심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령은 바로 경매 물건을 검색하면서 경매 정보지나 경매 사이트에서 정리해 놓은 등기부 내역을 보고 소유자가 누구이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등기부상 1순위로 근저당권이 올라온 사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1순위 근저당권부터 그 이하 시간이 늦은 권리는
그 채권자가 배당을 받든 못 받든 원칙상 모두 소멸됩니다. 그러한 사건은 낙찰, 즉 매각된 후에 우리들이 떠안을 권리가 없다는 얘기지요. 혹시 1번 근저당권보다 시간상 늦은 임차인이 기간이 남아있거나 보증금 중에서 전부나 일부를 못 받는다 해도 우리가 떠안을 권리나 돈은 없습니다. 그런 사건은 매각된 후 물어줄 것이 없다는 얘기고 나중에 잔금을 내고 등기와 명도를 하면 그 물건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유의하실 사항으로서 먼저 그 사건에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우선은 임차인이 없는 사건을 위주로 물건을 고르시고 그 다음에 만일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1순위 근저당권보다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 일자가 늦은 사건을 고르시면 됩니다. 혹시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 일자가 1순위 근저당권보다 빠른 경우는 그 임차권을 인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하시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일 때까지는 임차인이 없는 사건을 고르시고 만일 임차인이 있는 사건이라 해도 임차인의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 일자가 1순위 근저당권보다 늦은 사건을 고르시면 편합니다. 권리분석 초핵심 요령 두 번째로는 경매 공고상 되도록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등 특수물건이 없는 사건을 고릅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은 다행히 아파트, 빌라에는 별로 없고 일반 건물이나 토지사건에 종종 있지요. 특히 여기서 법정지상권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집합건물에는 아예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남들이 꺼리는 특수물건을 해야 돈을 번다고 하실 수도 있죠. 시중의 서점에도 그런 책들이 즐비하고요. 그런데 제 경험상 그런 물건은 많은 경험과 물건을 보는 눈을 상당히 키우고 그 다음에 자금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즉 이러한 삼박자가 모두 갖춰졌을 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고수익만 바라보고 특수물건에 관심을 가지면 혼자 해결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차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여러분을 머리 아프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경매가 어렵게 느껴지고 잘못하면 지쳐버려 결국 경매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등기부 내역이 정리된 경매 정보지를 보고 무조건 근저당권이 1순위로 올라온 사건을 고르시고 임차인이 없거나 임차인이 있다 해도 1순위 근저당권보다 임차인이 늦은 사건을 고르고 그리고 특수물건이 없는 사건을 고르신다면 아무리 경매 왕초보라도 3초 안에 충분히 권리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의사항으로서 처음 경매를 시작할 때는 아파트, 빌라 등 쉬운 물건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나 빌라는 가격 파악이나 물건 분석이 쉽고 현장 답사를 하기도 편하며 팔기도 쉽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경매 정보지를 참고하여 권리 분석 및 현장 답사를 한 후 실제로 입찰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사건은 반드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입찰 전날 등기부를 직접 발급받아 경매 정보지의 등기 내역과 차이점이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령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경매 물건을 골라 권리분석을 해본 후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엔 현장 답사를 하시고 물건상 가치가 있거나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목적에 맞으면 경매 비용 등을 감안하여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각, 즉 낙찰이 되었다면 지작물이 없는 토지는 등기를 낸 후 사용하시면 되고 지작물이 있거나 건물, 아파트의 경우는 명도를 합니다. 명도 방법에 대하여는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어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확신이 설 때까지는 실제 입찰을 하는 것과 똑같이 우선 모 입찰을 몇 번 해보시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 실제 입찰을 하시면 여러분 스스로도 얼마든지 혼자 경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도 바로 경매를 하실 수 있겠지요? 꼭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경매 공부를 하지 않고도 지금 즉시 바로 경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막상 해보려면 처음에는 떨리겠지만 사실 이렇게 한두 번만 제대로 해보시면 경매가 별거 아니구나, 누구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간단한 사건부터 모 입찰을 통하여 우선 경매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경매는 경쟁이므로 여러분이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키우고 평소에 틈나는 대로 많은 경험과 물건 보는 눈을 키워 놓으시면 나중에 좋은 물건이 발견되었을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실 때는 지난번 향후 영원히 변치 않을 부동산 투자 전략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세보다 싸게 사서 현재 시세로 즉시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을 고르시면 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서 그 빛을 바랍니다. 권리 분석이 어렵다고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설명드린 대로 몇 가지만 알면 여러분 혼자서도 충분히 경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골라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그래야만 기회가 여러분 것이 됩니다. 부동산 경매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